얼마 전 뉴스에서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10명 중 3명꼴로 폐결절이나 폐암 의심 사례가 있다는 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중간 현황을 보면 건강 진단을 받은 18,545명 중 5,337명이 폐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중 양성결절 진단을 받은 이는 4,706명 즉 25.4%를 차지하였고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이는 187명 즉 1.01%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폐암 원인으로 분석한 이유는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조리응이 장시간 노출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환기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폐암이 이런 급식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40대 여성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폐결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폐암은 흡연을 하는 남성들만 걸릴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진단받은 병명을 보고 놀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평소 운동도 식습관도 좋아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 호흡기 증상도 없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결국 폐암이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흡연을 하지 않는 주부들에게 많이 생기는 폐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리응입니다. 조리응이란 무엇일까요?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배출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요리를 할 때 지방 몇 여러 성분들이 분해되어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이 조리응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그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그보다도 무려 25분의 1이나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폐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조리응 입자들이 가진 물질들이 가진 넓은 표면적들로 인해 쉽게 폐에 붙어서 발암성 물질을 내어 폐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세포 증식을 돕는다고 합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응에 많이 노출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중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리응이 폐암 발병 위험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대만의 한 연구에서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 습관처럼 먼저 주방 후드를 켭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을 올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를 끝내고 10분 이상 주방 후드를 틀어놓거나 공기가 순환되도록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실내에 남아있는 조리응이 바람에 빠져나가게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폐암에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40대 이상인 여성분들은 폐암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도록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향초 방향제 탈취제입니다. 고깃집에 다녀오면 옷에 냄새가 많이 배어서 우류 냄새 탈취제를 꼭 사용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리고 화장실 냄새가 싫어서 늘 향기가 나게 하는 방향제도 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향제와 양초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공기 중에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는 실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화학물질로 눈, 코, 목 자극, 두통, 현기증 및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노출되면 간, 신장 및 중추신경계 손상과 같은 더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몬과 유사한 향기가 나는 성분인 리모넨의 경우 체내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여 기침이나 구역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느끼시는 탈취제나 세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 레몬향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분을 꼭 확인하셔서 집에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방향제와 양초에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및 발달 문제, 천식 및 암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상의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절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일 방향제를 부득이하게 뿌리셨으면 꼭 충분히 바깥 공기와 순환되도록 환기를 20분 이상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락스 사용입니다.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 하나가
염소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입니다. 락스는 절대로 뜨거운 물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락스에 있는 염소가스가 폐의 세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주부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강력한 세정 효과 때문인데요. 락스의 주성분인 차 염소산 나트륨은 식수를 포함한 유기물과 만나게 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트리알로메탄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DNA 변형 및 면역성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을 청소할 때 꼭 락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기입니다. 락스는 강력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청소할 때 환기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꼭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락스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꼭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희석 비율을 정확하게 참고하셔야 합니다. 임의대로 용량을 조절하지 말고 스프레이에 원액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절대로 금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락스는 정말 좋은 청소용품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폐를 파괴하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락스디 제품 설명을 오늘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나프탈렌 사용입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 신고된 한 사례입니다. 80대 성인이 의료용 방충제, 즉 나프탈렌에 흡입, 노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방향제처럼 대량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나프탈렌에 흡입 노출되었고 어지러움,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입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프탈렌은 콜타르 유출율을 재증류하여 얻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파라디클로버벤젠이나 장르에 비해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자주 입지 않은 의류나 인형 등의 방충에 적합합니다. 혹시 나프탈렌을 먹거나 삼킨 경우 구역질구토, 소화기 기능장애 증상이 발생하며 대량 섭취할 경우에는 두통, 현기증, 실신, 신경계 손상관 장애, 신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말초 신경염 및 신장 독성, 간 독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프탈렌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숨을 쉬면서 흡수가 가능하고 옷장에 두었던 옷에 나프탈렌 성분이 붙어 있다가 옷을 입을 때도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에서는 나프탈렌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을 파악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나프탈렌을 유해물질로 분류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프탈렌의 위험성을 자각하시고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여성의 폐암 원인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꿀꿀 정보는 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